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B-2A 스프릿 폭격기를 모방해서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이 등장도 하기 전에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폭격기의 엔진으로 중국산 WS-10A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초 중국이 레이아웃 CG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이 중국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 WS-10A가 될 것이며, 이 엔진은 이 폭격기가 B-2A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도록 만들 것이라고 신랑 군사망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H-20에 어떤 엔진이 들어갈 것인지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엔진의 성능과 구조, H-20에 요구되는 능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투기용 엔진으로 널리 사용되는 WS-10A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025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H-20은 최대 이륙 중량 200톤 이상, 최대 비행거리 12,000km 이상, 폭탄 탑재량 40톤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중국은 이 폭격기가 배치되면 무급유로 하와이까지 논스톱 폭격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170톤급인 B-2A는 F-16과 F-15 등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의 파생형으로 77kN급 추력을 가진 F-118 엔진 4개를 탑재해서 마하 0.8의 최대 속도와 최대 11,100km의 작전 반경을 갖는데요. 중국은 WS-10A 엔진이 132kN 이상의 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B-2를 능가하는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S-10A 엔진은 지난 2014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라고 경고할 만큼 최악의 신뢰성과 추력을 가진 것으로 악명이 높은 물건인데요. 과연 이 물건의 파생형을 얹은 H-20, 중국이 목표로 삼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생긴 모습은 B-2하고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이 신랑군사망이라는 이 군사 전문 매체는 여기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거짓말이 뭐냐? 첫 번째,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이야기할 때는 드라이 추력을 이야기해요. 그냥 기본 추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7kN이라고 파워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출력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다 애프터버너를 가세를 해서 애프터버너 탑재 추력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전투기는 이 음속 돌파를 하고 급기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애프터버너를 켜지만 폭격기는 그걸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장착하겠다고 하는 WS-10A 엔진도 여기에서 이제 B-2하고 비교를 해서 B-2는 77kN인데 우리는 몇 kN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드라이 추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애프터버너 탑재 추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B-2보다 훨씬 더 파워가 좋아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또 뭐냐? 132kN은 최초에 이 WS-10A 엔진의 기본 바탕이 되었던 러시아의 AL-31F 그 엔진의 파워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이제 뺏겼죠. 역설계 해가지고 이제 껍데기 뜯어가지고 뺏겼는데, 잘못 뺏겨가지고 제대로 된 출력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 WS-10A 같은 경우는 출력이 89kN밖에 안 나왔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장착했을 때. 그래서 그 89kN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중국의 항모 탑재기인 J-15에 장착을 해보니까 항공모함에 제대로 이륙을 못하는 겁니다. 이륙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륙하다가 무장이나 연료나 이런 거 탑재 많이 하면 제대로 이함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J-15에는 러시아로부터 직수입한 엔진 갖다 붙였죠. AL-31. 그런 식으로 잘못 만든 엔진이고 파워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냥 설계 출력이 전부 다 나온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짓말을 지금 여기다가 하면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J-20 스텔스 전투기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 WS-10A 엔진을 개량하고 해가지고 WS-10C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134kN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파워가 나오겠죠.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이 WS-10C 엔진을 갖다 얹어야 되는데 왜 실패한 망작인 WS-10A 엔진을 얻는지 이 신라 군사망의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중국의 이 거짓말,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참 끝판왕을 달리네요. 그래서 그 힘없는 애프터버너를 가동하고도 89kN이니까 폭격기는 애프터버너 없으니까 그럼 드라이 추력은 뭐 끼케야 45kN, 50kN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B2가 이제 한 170톤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0톤 가량 된다고 하니까 B2보다 3, 40톤 더 무거운 무게 그런데 출력은 B2보다 3, 40%더 약한 출력 이걸 가지고 무슨 12,000km를 날아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H-20 폭격기 나오기도 전에 뭐 중국제 인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부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성능대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장점인계 세력과의 내부 갈등과 권력 투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중국에서 또 한 번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가까이 가지치기를 했는데 아직도 내부에 시진핑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22일부터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내부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지시했으며 이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 총서기는 이번 회의에서 내부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며 이 가운데서도 정치 부패가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부패분자들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쳐 조직적 활동을 하기 위해 이익 집단을 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 당과 국가 정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많은 경제적으로 썩은 부패분자들이 정치적 부패분자로 탈바꿈하면서 정치 기율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지적한 뒤 어떤 부패분자들은 매우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고 잘 위장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지적한 내부 깊숙한 곳에 침투한 부패분자는 전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이었던 덩후일인, 칭하이성 부성장인 윙궈둥, 인민은행 부행장인 류거창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에포크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시 총서기는 기회주의와 이중인격자를 적시에 가려내어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얼마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엄청난 숙청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의 전국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천단이었던 후진타오 계열이죠. 거기를 이제 능가하기 위해서 상해방 바로 이제 이 장점인 옛날에는 우리가 강택민이라고 했는데 장점인계의 상해방과 연합해가지고 후진타오 계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던 시진핑이죠. 그런데 이제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김일성하고 김정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인계가 그동안 이 무경 그리고 공안 이런 사법 이런 쪽을 그동안 장악해 왔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작년까지 계속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특히 이 베이다허 그 회의하는 그 시점에 완전히 그냥 그 제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아직도 또 장점인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미국 선거에서 장점인계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정보들을 줬고 이제 이러면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의혹들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장점인계에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한 3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왔는데 이제 뭐 반성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곤혹을 치렀으면 그러겠습니까? 장점인계와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갑자기 부패 뭐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데 그동안 부패라고 들고 나왔을 때 뭔가를 제거하고 했던 건 전부 다 사실은 내부 권력 투쟁의 명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잡았으니까 그동안 이제 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던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 루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마 이쪽에 넘겨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바이든이 뭔가 미국의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은 계속 중국에서 피바람이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2010년 이때 부통령이었는데 이때는 시진핑이 아직 정권을 잡기 전이었죠. 한참 이제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급부상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CIA 정보원들 완전히 그냥 블랙으로 딱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30명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한 1, 2년에 걸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이든이 명단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후에 헌터가 중국에 사업 진출했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이 바이든이 또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충칭시에 이제 시진핑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가 있는데 충칭시 시장 성장이죠. 보시라이가 있는데 보시라이의 측근이었던 공안부장이 보시라이의 부인과 어떤 뭔가 부인의 불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시라이에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라이에게 굉장히 큰 야단을 맞았는데 이때 이제 그 공안국장이 그 모든 것들을 자료를 보시라이의 부패 자료를 가지고 충칭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총영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충칭시에 있는 미 총영사관에서는 당연히 본국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면 본국으로 보고가 왔는데 오바마와 바이든은 이걸 보고 덮어야 되는데 그 보시라에 관련한 정보를 전부 다 시진핑에게 준 겁니다. 그 뭐냐, 보시라이가 무경, 그 장점인계가 무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경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한다. 뭐 정권을 다시 재집권한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라이가 갑자기 부패로 그냥 바로 그냥 뭐 사형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방지해 준 거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에서 왔던 이 정보들의 그 원천 루트를 알려준 거 아니냐. 그 원천 루트가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그리고 칭하이성, 청해성이죠. 거기 부성장, 그리고 인민은행 부행장, 이런 사람들 명단을 줬고, 또 시진핑의 말에 따르면 조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포크타임즈에서는 권력투쟁이라고 기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내부 소식, 계속 뭐 이렇게 좀 장점인계가 지리멸렬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세력화돼서 아주 세게 한번 부딪히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